오늘 터진 추가 2차 민간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던 2차 추가 모집하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답변해 보겠습니다. 단체 소송 특성상 1심만 1년 이상 걸릴 것 같고요. 좀 길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추가 해킹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속가에 반영을 해야겠죠. 제가 생각했던 속가가 있겠죠. 근데 그 속가가 오늘 좀 변경될 것 같아요. 이유는 너무 유출 정보가 많고 유출 인원도 많고요. 또 예전부터 해킹이 있어 왔다, 이 부분도 속가 산정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3년 전부터 해킹이 됐다고 하네. 국내 1위 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할 보안 수준을 심각하게 해태한 것 같아요. 그 많은 매출액 중에서 보안 수준을 높이는데 좀 더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때까지 많은 영업이익을 올려왔던 SK텔레콤의 대처가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오늘 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23대 서버에 대해서 악성 코드도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의 감명이 있었다라는 거고, 2696만 명의 유심 정보가 노출됐대. 어마어마합니다. 원래는 세대 서버에 정보가 노출됐고 범위도 IMSI 값, K 값 이것만 유출됐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많은 정보 보안 전문가들이 그렇게 되면 복제폰 못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IMEI 값이 유출되지 않아서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많이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IMEI 값도 유출됐고 포함해서 이름, 생년월, 개인정보도 모두 일부 서버에서 유출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SKT가 뭐 놀고 있다 뭐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책임이란 게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책임, 피해 발생 시가 아니고요. 이걸 좀 이상하게 얘기를 하네요. 개인정보 유출된 순간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법정 손해배상 그리고 징별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법정 손해배상이란 건 개인정보 유출 시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증 가능한 피해가 발생해야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죠. 민간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간 이 해킹이 있었는데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3년 동안. 1차 조사에서는 전체 5대 그리고 HSS 혼가입자 서버, 가입자 정보가 저장된 3개의 서버에서 25종의 정보 유출을 확인했는데, 이제는 감염 서버 자체가 18대로 늘어났습니다. 개인정보 임시 관리하는 서버도 유출이 됐고요. IMEI 값, 유심고유 식별 정보도 유출이 됐습니다. 15대의 서버 중 개인정보 등 임시로 저장한 서버 2대를 확인해 추가 조사를 실시했다. 고객 인증을 목적으로 통합 고객 인증 서버와 연동되는 해당 서버의 IMEI 29만 1831건과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IMEI 값이 탈취됐을 경우 복제 유심을 활용해 범죄에 악용하는 심스와핑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문제는 범죄가 실제로 일어나도 그 범죄에 관한 개인정보들이 다크웹을 통해서 거래돼서 피해로 이어졌다면, 그리고 심스와핑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를 정확히 입증하는 과정이 그게 실제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입증 피해를 SKT에 청구하는 과정은 고객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SKT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정보 탈취로 인한 복제폰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정을 SK텔레콤은 과하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SK텔레콤은 보안정보 등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그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일반 가입자들이 불안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과연 맞나요? 개보위에서 통합 고객 시스템 서버 ICS 서버에 대한 악성 코드 감염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238가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요. 거의 다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과한 건 3년 전부터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었는데 몰랐던 SKT가 아닐까 싶어요. 복제폰 불가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민간 합동조사단은 발표와 SKT 입장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누구 말을 가입자 입장에서 더 믿겠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SKT가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는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다만 여태까지 이런 SK 행동이나 입장 발표 등을 봤을 때 과연 신뢰성이 있냐, 가입자들이 믿을 만한 신뢰성을 주는 행동을 해왔냐, 그리고 지금 발표를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의문이 남는 거죠.
유출에 대해서 관제 시스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니 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를 하고 있으면 왜 3년 동안 몰랐을까요? 안심해라 라는 게 신빙성이 있겠냐 가입자들 입장에서. 왜 이때까지는 모르다가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기간에 자료 유출이 없었던 것처럼 확인되지만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떡하냐 이거야. 나머지 기간에는 자료 유출이 있었는지 확인조차 될 수 없는 거지. 최초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2년 6개월의 시간은 자료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로그 내역 저장 기간을 왜 이렇게 짧게 했어요? 로그 내역 저장 시점을 좀 더 늘린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줄어드나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보 보안에 관해서 영업이익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게 써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SKT가 3사 중에 꼴찌예요. 3.29%만 보안에 투자하고 있어요. 가입자당 정보 보호 비용은 최하위로 유지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 내용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영업이익을 1조 8천억이나 가져가면서 600억 정도만 3.3%만 정보보호에 투자하면서 지금은 관제 시스템이 잘 되고 있으니 믿고 기다려달라. 그럼 이전에는요? 이전에도 믿고 기다렸잖아요 저희가. SK텔레콤은 국회에도 출석해서 여러 차례 밝혔지만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대표 주간 정보보호회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확인이 됐고요. SKT가 전체 이익의 3.3%만 정보보호에 투자한 반면에 KT는 15%나 투자하고 있어요. 5배나 높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2배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이래도 믿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하고 싶은지 묻고 싶네요. 네트워크 데이터 암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암호화 중에 이 사고가 터졌다라고 변명을 했었죠. 자, 암호화 부실 문제, 네트워크 보안 취약점 문제들이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보안 사고가 터졌어요. 오래전부터 악성 코드가 심어져 있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래도 믿고 기다려주세요. 믿겠습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네요. 믿겠나요? SKT 망의 허점을 찾다가 이번 4월 18일에 발생한 유출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겠느냐 가정하고 있다. 가정적 얘기를 왜 하고 있냐 말이야 지금 이제 와서. 지금도 계속 해커들이 허점을 찾고 있겠지. 사고가 터졌어. 첫 번째 사고로 가정이 됩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가 발생하는 100% 책임지겠다. 무형의 손해는요. 다크웹에서 개인정보가 거래돼서 일어날지 모르는 2차, 3차 피해에 대한 내용. 피해 자체만으로 가지는 국민적 불안감, 공포감. 내가 유심교체를 하러 가서 발생한 피해, 시간적 피해, 정신적 피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15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 분석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8대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정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나 피해가 확산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피해가 큰 거죠. 제가 1차 합동조사단 발표가 이렇게 났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샘플링해서 서버를 조사한 거라서 더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예상이 적중한 거죠. 제가 예상한 게. 일반적으로 지금 HSS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정도면 여러 서버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다른 서버도 이제 유출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유출된 정보의 양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24,000명의 고객 정보와 입금 내역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8.8메가예요. 8.8메가. 근데 현재 SKT가 유출됐다고 파악하고 있는 정보의 규모는 9.82기가예요. 9.82기가.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유출된 건지 상상이 안 갑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2차 소송 진행 여부는 커뮤니티에 확정적으로 올리겠고요. 지금 유출 규모가 새로이 확인된 이상 당장 빨리 신청 접수를 열어서 빨리 많이 받아서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게 됐습니다. 좀 더 확대된 유출 정보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SKT 측의 책임 있는 자세, 책임 있는 대응, 향후 소송 과정에서도 꼭 보여주시기 바라며 계속적으로 주목하면서 사건을 제가 팔로우하겠습니다.